예,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당정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서 당정이 하나가 될 것을 당부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김기현 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내대표님 연결됐습니까? 네, 김기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아직도 연찬회 중인 거죠? 예, 오늘 오전까지 계속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 정부 출범 후에 첫 연찬회 자리인데 실언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 국민의힘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문제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지성 작가란 분이 우리 당 의원도 아니고 우리 당 당직자도 아니고 외부에서 초청된 강사의 발언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사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한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락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지성 작가가 했던 얘기들은 우리 당에 대한 비판 얘기들입니다. 우리 당이 이런 걸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젊은 청년들에게도 사랑받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여성들에게도 사랑받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방향 가운데서 잠시 나왔던 얘기들인데 전체 맥락은 매우 경청할 만한 내용이었고요. 예. 다만 일부 문구가 조금 적절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연찬회가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술반입도 이제 금지하면서 의원들이 이제 심기일전을 다짐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작가의 발언 논란이 이제 찬물도 끼얹고, 그리고 이제 여성 의원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 보죠? 현장에서 나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분이 저희들이 그 발언 원고를 다 사전 검열하거나 예. 아니면 발언 내용을 사전에 녹음해가지고 다르고 예.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 당의 무슨 당직자도 아닌 분이 외부에서 오신 강사의 발언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다 통제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그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니까 그건 예. 그거고요. 지금 연찬회 하는데 어떤 외부 강사 말 한마디가 연찬회 내용을 좌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심기일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고 좀 전에 대통령의 말씀도 계셨고 우리 원내대표 말씀도 있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정당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법안을 챙기고 또 당정협의를 원활하게 하면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지율을 올려서 예. 당이 사랑을 받도록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주요 논점이고요. 또 그런 데 시간과 노력을 지금 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찬회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이제 자유토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날 자유토론에서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글쎄 각 의원들이 무슨 발언을 할지 사전에 확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분이 어떤 말씀할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자유토론 시간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당내 현안들 또 나름의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예. 거기에 전대 시기에 관한 얘기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나오지 않는 대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대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시죠?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집권당이 대통령 임기 초기에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비정상적 임시기구를 가지고 장기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예. 정상적 시스템을 왜 복구하지 않느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얼마인지 가능한데. 예.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저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당대표에 이제 출마를 하실 것으로 이제 당권 주자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같은 이제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얼마 전에 인수위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놓고 이 차기 당권을 놓고 좀 견제구를 던진 것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제가 특정인을 거명한 적도 없고 특정인을 지목한 적도 없고요. 예. 누구를 향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예. 우리 모두의 숙제를 우리 당의 숙제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걸 뭐 거기다가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해석을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논평을 하시던데 예. 인수위에서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 당이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존속되는 5년 동안 뭘 할 거냐,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그래서 5년 후에 우리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예. 이런 점들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목표 지점을 설명드리고 출발했어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인수위가 제시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미흡했다. 그러니까 아쉽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건데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거두절미해보니까 전혀 다른 뜻으로 들리는 거고요. 예. 그날 우리가 공무모임에서는 김병준 위원장 우리 뭐 선대위에서도 또 우리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우리 김병준 위원장을 모셔놓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그 대통령께서는 지금 자유라는 가치를 30몇 번씩이나 한 그 연설에 언급을 하면서 중요성을 지적하고 혁명적 담론의 수준의 그런 자유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자유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왜 이렇게 없느냐. 예. 그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에게 비판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예. 다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뭐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문민 정부다. 최초의 그 이게 이 군사 독재 권위주의 정부를 청산하고 예. 문민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했고요. 또 어떤 정부는 녹색 성장을 하겠다. 어떤 정부는 창조 경제를 하겠다. 우리는 참여 정부가 되겠다. 또 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실패했던 것이고 잘못된 정책이긴 하지만 제시할 때나 이건 소주성을 하겠다. 소득주도 성장하겠다. 이런 형태의 담론을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 예. 우리가 그런 점들에 대한 담론의 제시가 지금 사실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빨리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대선 기간에 이제 뭐 대표와 원내대표로 이제 손발을 맞추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상당히 이제 가까운 사이로 저희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자, 이번 사태를 좀 겪으면서 좀 사이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이제 탄원서 내용 중에서도 이 의원님 이름이 좀 언급이 됐고요. 자, 이 부분 때문에 탄원서 절대자가 면책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보인다. 자, 이렇게 의원님 이름을 언급하면서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읽으셨나요? 뭐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국민 사랑을 받고 또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때 때로는 뜻이 같으면 힘을 합치는 거고 뜻이 다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서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탄원서를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서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읽으면서 참 세상을 보는 눈이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과도하고 기괴한 상상력도 다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뭐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논박할 가치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능과 상당히 많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시니까 이런 본인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좀 선용해서 좀 가다듬어지고 성숙해지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시기를 앞당기는 게 이전 대표가 징계가 풀리는 내년에 이전에 전당대회를 하려 한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은 다 가치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당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를 논의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왜 그 판단의 근거나 기준이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을 우리 당을 어떻게 결정하는 최종적인 최종적인 변수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고, 이 집권 여당이 성공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고 다음 총선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보수 정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 나가면서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논점이지. 예. 그게 특정인의 거취가 관련돼 있다고 상상하는 그건 거의 천동설적 수준의 그런 발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일부 의원이 준비 중인데 이게 이제 당론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게 당론으로 되게 되면 이제 그 정치권에 좀 파장이 불 것 같은데, 자, 당권 주자를 바라보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벌써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예. 그러니까 특검법 이전에도 계속해서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했던 말이고, 그래서 계속 제가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는데,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각종 고소 고발이 우리와 상대되는 진영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무슨 검사장 이런 사람들, 수사팀, 차장검사, 부장검사, 수사검사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달겨들어서 파고 그냥 다 뒤졌습니다. 그렇게 파헤치는데 나온 것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치열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슨 잘못이나 불법이 단서가 드러난 증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그거 까발리지 않고 놔뒀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파도 안 나오는 거를 또 뭘 파보려고 하는 식으로 신용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여사, 그분이 공금을 횡령해서 법카를 이용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관계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결국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찬이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함께 연찬회와 당내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